이 끝이 없을 그리움도 시간이라는 파도에 밀려나 잊고 잊히고 잊혀지고 이내 기억조차 희미해지겠으나 그 작은 모래알이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어 더 넓은 백사장이 되듯 시간이라는 파도에 밀려난 너는 나라는 존재로 차곡차곡 쌓이리라. 그렇게 그리워하리라. 우영국 시인의 시간이 지나면 이라는 시인데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그리움의 감정이 남습니다. 그리움은 슬픔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감정 같아요. 아련한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참 어렸던 내 모습, 추억, 그리고 사랑.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그리운 그 마음을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에 담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도 어느샌가 그리움으로 남아지겠죠? 그래서 더욱 소중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펼치는 라디오지기 주하나입니다. 네, 오늘 밤에 펼치는 라디오 파도소리와 함께 시작해봤어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시원한 파도소리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피서를 가려고 계획을 굉장히 많이들 세우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다들 다녀오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 계획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짧게라도 떠나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환기시키고 또 마음을 환기시키는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고 또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휴식 기간, 네, 요즘에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 기간에 딱 맞는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네, 어떤 책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김찬의 휴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네, 휴식 수업. 저는 사실 제목만 들어도 휴식을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세상에 정말 많은 수업이 있는데 휴식에 관한 수업도 있나? 와, 쉬는 걸 제대로 쉴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게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책을 지은 김찬 선생님은요, 한의사예요. 네, 섬마을의 젊은 한의사가 알려주는 쉼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이 책 표지에 적혀 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었다 가야 멀리 갑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휴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헬조선이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많은 국가의 여러 곳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왜냐하면 어려운 이 경제를 살려야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직원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경쟁과 또 복잡한 이해관계들로 얽혀 있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버거운 현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경쟁, 쫓기듯 사는 우리들의 인생. 그 속에서 우리는 꼭 갖춰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는 방법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네. 우리는 진짜 휴식을 어쩌면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휴식은 어떤 걸까? 이 책에서는 휴식도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멈춘다고 해서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상의 마음가짐, 그리고 매일 먹는 음식, 숨을 쉬는 방법까지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휴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섬마을의 한의사잖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강조해온 자연 중심적인 가치, 그리고 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한의학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힘 빼는 방법, 네, 그 방법을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힘겹게 달려오다가 지쳐버린 여러분들에게 주는 수업, 휴식 수업 책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 현대사회에 우리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을 남에게 보여주기 꺼려하고 또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한 친구의 SNS를 우연히 봤는데 그곳에서 친구는 온통 행복해하고 긍정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줘야 남들이 나를 좋아할 테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향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자신의 감정을 참아 꼭꼭 숨기는 사람에게 그러다 화병 걸린다 라고 말합니다. 화병은 한의학의 병증에서 비롯되어 지금은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도 정식으로 언급된 적 있는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학계에서는 화병을 감정을 분출하지 못하고 꾹꾹 참아서 생기는 대한민국에만 주로 존재하는 특징적 문화 고유 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DSM에도 병명이 한국식 표기인 화병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화병이 한국에 주로 존재하는 이유는 공동체 유지를 중요시하고 감정 표현을 터부시하는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는 법을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내면화합니다.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꾹꾹 쌓여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묵은 감정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화병은 사실 감정을 참아서 생긴다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병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화가 나는데도 표출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문화 고유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가족과 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완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지원은 결국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숙제와 같습니다. 내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라고 체념하기 전에 내 주변과 또 나의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감정의 교류가 있는지, 그를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통계적으로 화병의 대부분이 가족관계의 문제에서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억눌린 정서를 가진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면 되지. 뭘 그리 끙끙 앓고 있니? 때때로 이런 말을 상처받은 이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줍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나를 궁지로 몰고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니요. 그런 시선은 오히려 내면에 억눌린 감정을 더욱더 꼭꼭 싸매게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만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눌러서 이길 수 있다는 인식 말입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우화적으로 던져줍니다. 이 영화는 11살 소녀인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제어본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제어본부의 각종 감정들은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러기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라일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제어본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일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감정제어본부에도 변화가 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헤어짐,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떠나 도시의 삭막함, 또 새로운 사업 때문에 자신에게 사랑을 이전만큼 주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환경은 소녀를 슬프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슬픔이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감정 계기판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라일리를 오로지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는 기쁨이는 그때마다 슬픔이를 제지합니다. 급기야 기쁨이는 슬픔이 주변에 원을 그리며 이건 슬픔의 원이야. 모든 슬픔이 이 안에서 못 나오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라일리의 내면 세계에서는 오히려 생각지 못한 더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공들여 구축해온 라일리의 성격들을 상징하는 성격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감정 계기판마저 회색빛으로 굳어져 라일리의 자아는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 소동을 겪고 나서야 기쁨이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항상 기뻐야만 좋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슬픔을 통하여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더 큰 유대감을 얻기도 한다는 것. 슬픈 일이 있다면 충분히 슬퍼해야 라일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을 얻자 기쁨이는 슬픔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라일리의 내면이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미숙 씨처럼 어른이라는 이유로, 부모이고 가장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들을 가둬왔을까요? 이 영화의 의인화된 감정을 보며 저는 양생에서 말하는 7가지 감정인 칠정을 떠올렸습니다. 칠정은 외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며 어떤 것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양생에서 감정을 조화롭게 하라는 말은 좋은 감정만 밖으로 드러내고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충분히 슬퍼하여 해소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툭 하면 터져버릴 만큼 분노와 슬픔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엉엉 울어버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충분히 슬플 만큼 슬퍼해보는 것입니다. 미숙 씨처럼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조그마한 메아씨앗이 하나씩 있습니다. 남에게 꺼내 보이기 부끄러운, 그렇다고 내가 삼켜서 받아들이기도 두려운, 그래서 꽁꽁 포장해서 내 가슴과 목 사이 어딘가 저장해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매화씨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그렇게 감정을 쌓아두는 걸 그만둡시다. 적어도 나 자신은 그 감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앉아 대화를 건네봅시다.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건네는 나가 있습니다. 힘들지는 않니? 지금 어떤 기분이 드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야. 그래, 참 애썼다. 햇볕이 쨍쨍하고 맑은 날만 지속되면 어떤 씨앗도 꽃을 피워내지 못합니다. 매화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에 덮이고 나서야 이른봄 누구보다 먼저 꽃을 피웁니다. 이처럼 나의 다양한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부끄러운 감정조차 나의 일부이며 자아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깨닫고 앉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당신 가슴속 매화 씨앗도 마침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우리라 믿습니다. 김찬의 휴식 수업. 빠르게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천천히 걸으며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열심히 무언인가 몰두할 때가 있다면 또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주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네, 오늘 휴식 수업도 들었으니까 매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를 쉬게 해주는 소중한 휴식 시간 꼭 잊지 말고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펼치는 라디오, 또 여러분들에게는 휴식의 시간, 또 힐링의 시간, 또 편안하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나, 네,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는 그 교훈, 또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편안함과 쉼을 얻어가셨길 바라며 오늘 라디오 덮을게요. 지금까지 밤에 펼친 라디오 라디오지기 주하나였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